안녕하세요. 호주 스페셜리스트 오준욱TV입니다. 오늘은 호주의 역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주의 역사는 크게 원주민의 역사와 유럽인의 정착 이후의 역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호주 원주민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초의 거주자인 애보리진이라 불리는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섬 주민들은 최소 6만 년에서 6만 5천 년 전부터 이 대륙에 거주해왔습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약 250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며 다양한 부족 사회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원주민 문화의 핵심은 드림타임으로 불리는 창조 신화와 영적인 개념입니다. 이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며 조상이 영적으로 자연 속에 살아있다고 믿는 독특한 세계관을 가집니다. 1788년 유럽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원주민의 삶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유럽인들이 가져온 질병인 천연두, 결핵 등에 대한 면역력이 없어 많은 원주민이 사망했고 토지 강탈과 무력 충돌로 인해 인구가 급감하고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파괴되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호주 정부는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섬 주민들에 대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호주 의회에서 과거 학대와 부당함에 대한 공식 사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과 과거사에 대한 논쟁이 남아 있습니다. 1606년 네덜란드의 탐험가 빌렘 얀스존이 호주 북부 해안에 도착하여 새로운 네덜란드라고 명명한 것이 최초의 유럽인 발견 기록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본격적인 정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1770년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호주 동쪽 해안을 탐험하고 뉴사우스웨일스라고 명명하며 영국령으로 선포했습니다. 미국 독립 이후 영국이 제수를 보낼 곳이 필요해지자 1788년 아서 필립이 이끈 제1함대가 시드니, 코브에 도착하여 최초의 유럽인 정착지이자 제수 유배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1868년까지 약 16만 명의 제수가 호주로 호송되었습니다. 이후 제수들의 유배가 점차 줄어들고 자유정착민들이 이주해 오면서 식민지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1850년대 빅토리아 주와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대규모 골드러시가 일어났고 전 세계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호주로 유입되어 인구와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뉴사우스웨일스 외에 빅토리아, 퀸즐랜드, 남호주, 서호주, 태즈메이니아 등 독립적인 식민지들이 형성되었습니다. 19세기 말 각 식민지들은 독자적인 정부를 운영했지만 국방, 이민 관세 등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을 결성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오랜 논의와 국민투표를 거쳐 1901년 1월 1일 6개의 식민지가 합쳐져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는 영국 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 주재하의 자치령 형태였습니다. 1942년 웨스트민스터 헌장 비준과 1986년 호주법 발효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호주의 국제적 입지는 더욱 커졌고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적인 주권 행사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1931년 웨스트민스터 헌장을 통해 사실상의 독립이 이루어졌고 1986년에는 영국 의회에서 호주법이 통과되면서 영국 의회의 법적 권한이 완전히 사라지고 호주는 완전한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게 됩니다. 1901년 연방 결성 후 이민제한법을 통해 백인 이민을 장려하고 아시아계 등 유색인종의 이민을 엄격히 제한하고 백호주의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1973년에 이 정책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고 이후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다문화 국가 중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현재 호주는 전 세계 200여 개국 출신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며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UN 창립회원국으로 국제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역사는 원주민의 오랜 문화와 유럽인의 정착 그리고 식민지에서 독립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격동의 시기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는 호주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사실 호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851년 에드워드 하그레이브스라는 사람이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오피어라는 곳에서 금을 발견하면서 호주 골드러시가 시작됩니다. 호주에서 금광이 발견된 것은 단순한 광물 채굴을 넘어 호주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850년대의 골드러시는 호주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 호주의 모습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즉각적이고 거대한 변화는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였습니다. 금을 찾아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호주로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영국,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유럽 대륙 등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호주는 빠르게 다문화 사회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제수 식민지 이미지를 벗어나 자유롭고 기회를 찾아 모이는 사람들의 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중국인과 아시아인들의 유입은 호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호주의 인구 구성, 경제 그리고 특히 인종 정책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시기 특히 1850년대부터 20여 년 동안 약 5만 명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호주로 이주했습니다. 이들은 종종 연기 계약 노동의 형태로 유입되었으며 때로는 납치되어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주해온 중국인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고도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존 영국계 백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임금 하락과 실업률 증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1860년대 뉴사우스웨일즈 금강 지역을 중심으로 반중국인 폭동으로 분출되었고, 이를 계기로 뉴사우스웨일즈와 빅토리아 식민지 정부는 중국 이민 금지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호주의 인종차별적인 백호주의 정책의 시초가 됩니다. 이후 1973년 고프 히틀러 노동당 정부에 의해 백호주의 정책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고, 호주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금이 가져온 엄청난 부는 호주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금은 호주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이 되었고, 이는 식민지의 재정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유입된 인구를 위한 식량, 의류, 주거지 등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면서 농업, 제조업, 운송업, 금융업 등 다양한 2차 산업들이 발전했습니다. 이는 인프라의 구축으로 이어지며 사람과 물자를 운송하기 위한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사회 기반 시설이 급속도로 건설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금강에서 얻은 부는 광부뿐만 아니라 상인, 서비스업 종사자 등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갔고, 이는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호주의 금강 발견은 단순한 경제적 사건을 넘어 호주의 인구 구성, 경제 구조, 사회 질서, 정치 시스템, 심지어 국민적 정체성에까지 광범위하고 심오한 영향을 미쳐 오늘날의 호주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은 호주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쟁의 직접적인 가능성을 경험하면서 호주는 영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스스로의 안보와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침략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넓은 국토에 비해 인구가 너무 적어 국방에 취약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파푸열레이트 오페리시라는 슬로건 아래 인구를 대규모로 늘리기 위한 공격적인 이민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호주 역사상 가장 큰 인구 증가 프로그램을 촉발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영국 이민자를 최우선으로 했지만 곧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각지에서 전쟁으로 난민이 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호주 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크게 확대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이 시기 호주는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전쟁 기간 동안 호주는 자체적으로 군수품을 생산해야 했기 때문에 제조업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 경험은 전후에도 이어져 제조업은 호주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후 복구 수요와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그리고 풍부한 이민 노동력 덕분에 호주는 수십 년간 지속되는 경제적 번영기 일명 롱붐을 맞이했습니다. 실업률은 매우 낮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철광석, 석탄 등 광물 자원의 대규모 수출이 시작되었는데, 특히 일본과의 전후 무역 재개는 호주 경제 성장에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차 세계대전은 호주에게 큰 위협이었지만 동시에 국가적 재탄생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호주는 독자적인 정체성과 안보 인식을 확립하고 인구를 늘리며 경제를 발전시키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현대적인 다문화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호주는 다양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현대 호주의 주요 특징들은 살펴보면, 첫 번째, 다문화 사회입니다. 호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다양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1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호주 거주자의 절반 이상인 51.5%가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최소 한 명의 부모가 해외에서 태어났습니다. 200개 이상의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200개가 넘는 언어가 사용됩니다. 영어 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만다리너, 아랍어, 베트남어, 광둥어 등입니다. 다문화주의를 국가의 강점이자 공유된 호주 정체성의 핵심 특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성공과 사회의 다양성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여겨집니다. 이민자의 통합은 대체로 성공적이지만 여전히 인종차별이나 차별 경험과 같은 도전 과제들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호주의 경제입니다. 호주는 혼합경제체제를 가진 고도로 발전된 국가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명목 GDP 기준 세계 14위의 경제대국이며 장기간 경제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주요 산업으로는 서비스업이 GDP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며 노동력의 대부분을 고용하는 서비스업이 경제의 핵심 동력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 교육, 관광, 의료 등이 있습니다. 자원 및 광업은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 수출은 호주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농업은 고품질의 농산물, 양모, 소고기, 곡물 등이 중요한 수출 품목입니다. 최근 경제 동향은 2025년 초에는 경제 성장이 다소 둔화되는 조짐을 보였으나 장기적인 무역관계와 민간 부문의 성장을 통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산성 향상과 높은 생활비는 현재 주요 경제적 과제입니다. 세 번째, 사회 및 문화를 살펴보면 노워리즈라는 태도와 메이트십이 대표적입니다. 호주인들은 일반적으로 느긋하고 여유로운 노워리즈 태도와 함께 메이트십으로 대표되는 강한 동료애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기후와 강활한 자연환경 덕분에 아웃도어 활동인 서핑, 바비큐, 스포츠, 캠핑 등을 즐기는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해변과 자연에 대한 사랑이 매우 큽니다. 스포츠 강국으로 수영, 테니스, 크리켓, 럭비, 호주식 풋볼 등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매우 높습니다. 호주의 퍼스트 네이션스인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섬 주민들의 오랜 문화와 유산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연방의 일원이지만 영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호주만의 정체성과 문화를 확립했습니다. 유머, 풍자, 비형식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 호주의 주요 문제점 몇 가지를 보면 주거 문제로 주택 구입 및 임대료 상승은 많은 호주인에게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노숙자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호주는 가뭄, 산불, 홍수 등 극심한 자연재해를 빈번하게 겪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 밖에 원주민과 비원주민 간의 건강, 교육, 소득,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의 격차는 여전히 호주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고령화 사회 등이 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의 호주는 풍부한 자원과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기반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기후변화, 사회적 불평등, 주거 문제 등 다양한 국내외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